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입니다.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 내가 해결해줄게 그 2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전 영상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와 관리법 그리고 먹는 약, 바르는 약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뭐죠? 바로 보습. 보습제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목욕하고 나서 3분 이내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습제 바르는 거 잊지 마시고 하루에 2번, 3번 보습제 바르는 거 추가적으로 그것도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 보습제 바르는 습관 없이는 적절한 치료를 해도 많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노력해야 될 거는 보습제 열심히 바르는 거. 그리고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바르는 연고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바르는 연고는 아토피 피부염 초기에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연고 처방을 해드려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다가 그 다음에 좀 좋아지면 유지해서 바르라고 해서 바르는 면역 조절제 처방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초반에 바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스테로이드 연고는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스테로이드라는 말만 들어도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적절한 강도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적절한 부위에 적절한 기간 동안 바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연고는 지난 50년간 아토피 피부염에 아주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제로 잘 사용이 되어 왔어요. 처방을 할 때 어느 부위에 며칠 동안 하루에 몇 번 바르세요라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바르는 스테로이드는요, 피부에 면역세포에 작용을 해서 이상한 면역 반응을 억제시켜주고 피부의 염증도 감소시켜주고 이에 따르는 가려움증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즉, 급할 때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 바르는 스테로이드는 강도에 따라서 가장 강한 스테로이드를 1등급, 가장 약한 스테로이드를 7등급으로 나뉩니다. 다음과 같이 상품명들이 있을 수 있고요. 보통 피부가 두꺼운 부위일수록 강한 강도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을 해드려요. 그래서 피부 두께에 따라서 가장 얇은 부위는 눈꺼풀, 음낭이고 얼굴, 가슴 등, 팔, 다리, 손등, 발등, 손바닥, 발바닥, 손톱, 발톱 순서로 피부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저희가 처방을 할 때 얼굴에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는 약한 강도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을 해드리고요. 이 몸통에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는 중간 강도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을 해드리고 손바닥, 발바닥같이 두꺼운 부위는 가장 강한 강도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연고는 얼굴에 2번 바르세요. 이 연고는 손바닥에 2번 바르세요.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연고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손바닥, 발바닥에 처방해드린 연고를 얼굴에 바르시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이 가장 강한 강도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피부에 가장 약하고 얇은 부위에 바르는 꼴이 돼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저희가 처방을 해드릴 때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것만 잘 따라주시면 되고요. 너무 강한 강도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너무 약한 부위에 오래 발랐을 때에는 피부가 위축되거나 혈관이 확장되거나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유의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스테로이드 연고는 하루 2번 바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바르는 양을 설명을 드리면 이 검지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 요 정도의 양을 저희가 1단위라고 불려요. 이 1단위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요 손바닥 2개 합친 부위 면적 요만큼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듯이 얼굴은 2단위, 등은 7단위, 몸통 앞면 7단위, 팔 전체 3단위, 손바닥과 손등은 1단위, 다리 전체는 6단위, 한쪽 발은 2단위 이런 식으로 바르는 양을 이렇게 수치화해서 나타내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이 정도의 양을 바르시면 되고요. 바르다 보면 이제 점점 좋아져서 저희가 이제 횟수를 줄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더 약한 강도의 스테로이드 연고로 바꿔서 처방을 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불이 좀 꺼졌다 하면 이때부터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중단하고 바르는 면역 조절제 처방을 합니다. 좀 생소하죠?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이 연고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효과는 나타나지만 스테로이드와 같은 피부 위축, 혈관 확장의 부작용은 없으니까 두고두고 오래 바르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이 국소 면역 조절제는 전신 흡수량은 거의 없고요. 이런 스테로이드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또 자꾸 재발하는 경우에 이 연고를 일주일에 2번, 3번 계속 발라주면 재발하는 빈도도 감소시킬 수 있어서 유지하는 요법으로 계속 바르라고 말씀을 드려요.
성분명은 타크롤리무스, 피메크롤리무스 등이 있고요. 상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프로토픽, 토피크로, 엘리델 등등이 있습니다. 이 연고들은 처음 발랐을 때 화하거나 아니면 약간 따끔거리거나 하는 빨개지거나 하는 자극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극감들은 보통은 1주나 2주 내에 사라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자극감이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보습제랑 섞어 바르거나 보습제를 바르고 그 위에 바르시거나 아니면 이 연고를 냉장고에 뒀다가 차갑게 해서 바르시는 방법 등을 사용하시면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되게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 급한 불을 끄려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초반에 처방을 하고 이후에는 요거를 끊고 요 면역 조절제로 바꿔서 처방을 해드리고 오래오래 바르세요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바르는 연고와 함께 가려움증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먹는 항히스타민제 처방을 대부분 같이 합니다. 근데 요 정도로도 만약에 좋아지지 않는다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상위 단계의 약으로 넘어와요. 그게 이제 초반에는 먹는 스테로이드제를 먹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빠르게 좋아지는데요. 그만큼 약을 또 끊으면 다시 나빠지는 리바운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는 고혈압, 당뇨, 위염, 체중 증가, 그리고 녹내장, 청소년기에는 성장 장애까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만 먹는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먹었다가 끊는 경우에 다시 나빠지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도돌이표처럼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재발을 보이는 심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2차 약제인 면역조절제 복용이 다음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초반에 급한 불을 끄듯이 스테로이드로 확 가라앉히고 이어서 면역조절제로 이제 처방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 2차 약제인 면역조절제에는 사이클로스포린, 아자시오프린, 메토트렉사이트 등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보통은 이제 저도 스테로이드로 불 끄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2차 약제인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면역조절제를 많이 씁니다. 이 사이클로스포린은 다른 면역조절제에 비해서 비교적 효과나 부작용,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콩팥의 장애나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보통은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 검사를 하고 혈압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처방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약을 끊으면 이런 부작용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가 처방을 할 때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서 용량 조절을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친구 수정이도 매번 스테로이드를 먹고 좋아졌다 끊으면 다시 나빠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저한테 문의를 했을 때 제가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2차 약제를 처방을 해서 지금은 거의 치료되어서요.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이 상위 단계의 약을 처방할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을 올바르게 찾아가는 게 이 아토피 피부염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용량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피부 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꼭 찾아가시고 방법은 저번에 알려드렸듯이 포털 사이트에서 대한피부과 의사를 치시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찾기 눌러서 찾아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 추가적으로 목욕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너무 자주 목욕을 하는 건 좋지 않고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는 거 또는 10분 정도 물에 불렸다가 샤워하는 거 이 정도 괜찮고요. 때미는 거 절대 안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물로만 씻는 건 세균이나 오염물질이 충분히 씻겨나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바디 클렌저 사용하셔도 돼요. 목욕하고 나서 물기는 수건으로 이렇게 톡톡 닦아주시고 닦고 나서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3분 이내에 보습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저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욕실에다가 큰 이 로션, 보습제를 놓아두고 목욕하고 나서 바로 바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 목욕법이 있는데 바로 전분 목욕법이에요.
그다음 보조적인 치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식품 보조제는 뭘 먹는 게 좋을까요? 하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프로바이오틱스가 아토피 피부염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6 지방산도 도움이 되는데 요거는 달말깃꽃 종자유, 보라지유 같은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음과 같은 상품들도 있으니까 요런 걸로 챙겨 드시면 되고요. 오메가3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 기름에 많이 들어있어서 등푸른 생선을 많이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필수 지방산들은 항염증 물질이 만들어지는 걸 도와줘서 아토피 피부염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요새는 비타민 D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비타민 D 잘 챙겨 드시고, 만약에 이게 좀 귀찮다고 하면 이 주사로 맞는 비타민 D도 있으니까 그거를 몇 개월에 한 번씩 좀 챙겨서 맞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아토피 피부염의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런 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습, 그 다음에 적절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찾아가는 거, 이 두 가지 꼭 잊지 마세요. 안녕.